안녕하세요. 정영주 교수님 연구실 석사생 이지호입니다. 지금부터 컴퓨터 구조 기말고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선택하고 분석한 커머셜 컴퓨터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체화한 CPU 표와 세 번째로는 그러한 조사한 CPU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선택한 제품들을 평가하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택하고 분석한 커머셜 컴퓨터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우선 제가 왜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골랐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는 지금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년간 갤럭시 A30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갤럭시 A30을 구매하기 전에는 갤럭시 S7을 사용했었는데요. 3년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A라인 보급폰이어도 3년 전의 갤럭시 S라인보다 안 좋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거의 바로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정말 느렸었습니다. 카메라를 찍는 것도 반응 속도가 느렸고, 전화를 받는 것도 느리고, 거는 것도 느렸습니다.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느껴서 3년 뒤에 핸드폰이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성능이 안 좋을 수 있구나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속된 말로 바보 같은 짓을 다시는 전공자로서 하지 않기 위해 교수님 수업에서 정말 잘 배워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을 제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셔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패드의 경우 두 종류 제가 다 갖고 있던 제품입니다. 현재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 중이며 아이패드 에어는 다른 동생한테 준 상태입니다. 비교적 최신 아이패드인 이 두 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바꾼 저로서 정말 이게 이 두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 차이가 그만큼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약 30만 원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에어를 사용할 때에도 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보통 항상 사용하는 어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플을 사용하는 중에는 제가 성능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계기로 수치적으로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날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경우에는 동생의 LG 노트북과 가족이 같이 사용하는 LG 노트북을 비교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투박한 가정용 LG 노트북이 성능이 왠지 이 가벼운 노트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겉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자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의 경우 집에 있는 아이맥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맥 간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기한이 5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이것도 한 100여만 원, 200 얼마였는데 오히려 지금 것이 100만 원대인 것을 보고 성능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비교해보고 싶다 생각했었습니다. 이거는 CPU를 좀 더 마이크로 아키텍처 단위로 조사한 표입니다. 다음 각각 상품을 분석할 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우선 보시면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S7에서 A30으로 넘어가면서 이 공정의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4나노미터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있어 성능 향상이 있었냐 아니냐를 물어보셨을 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마이크로 아키텍처 단위에서 봤을 때 스펙이 좀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7의 경우 4였던 디코드 개수가 2로 떨어졌고, 또한 브랜치 프레딕션, execution 포트 개수도 떨어지고 파이프라인 뎁스도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우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가 증가했냐 안 했냐에서 저는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한 이유가 기존에 우선 여기 D 값이 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L2도 좀 더 범위가 8MB까지 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ncrease of Private Cache Size도 Yes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이제 Clock Frequency의 차이인데 Clock Frequency 또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erformance Improvement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이고 Power Consumption에서 매우 좋은 두각을 나타낸다. 이제 저는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게 Power Consumption이 확실히 나빴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배터리가 전혀 즉 빨리 닳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성능의 차이에 분명 확연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선 파워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Fabrication Technology 같은 경우는 14나노미터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판단을 이제 내릴 때 여기서 제가 좀 납득이 갔던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코어 개수가 둘 다 똑같이 옥타 코어인 것은 맞으나 그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그 마이크로 아키텍처 개수가 4개에서 2개로 줄었고 에너지 이피션시를 위한 코어텍스 A53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마도 여기 하이 퍼포먼스의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 PPT에서 전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었어도 여기서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ared cache size가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인데요. 보시면은 전혀 이 L1, L2의 shared cache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clock frequency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performance improvement는 매우 낮았고 power consumption에서는 중간 단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끝으로 제가 파워 컨섬션에서 별다른 느낌을 못 받은 것도 이해가 가고 이제 퍼포먼스 측에서 왜 내가 불만을 가졌었는지도 제가 이제 좀 납득이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마트 패드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패드를 보시면 아이패드 에어 3와 프로 4세대 간에는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 간의 차이가 정말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애플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서도 매우 드러나는데요.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성능을 향상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러 갔을 때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NO라고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애플의
그러한 특성이 매우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private cache size의 변화를 봤을 때 기존의 L2, L1, L2 모두 shared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no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럭 프리퀀시 같은 경우 둘 다 최대 2.49GHz였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화면의 크기 차이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코어의 문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볼텍스가 두 개였지만 프로에 가서는 4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에너지 이피션시의 템셋의 사이즈, 효능 또한 이렇게 좀 더 빨라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yes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캐시 사이즈의 shared 캐시 사이즈의 증가인데 원래 shared 캐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no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럭 프리퀀시 또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로 판단이 섰는데요. 결국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는 매우 낮았고 파워 컨sumption 또한 적당한 중간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에어와 프로의 차이는 화면 크기와 카메라 차이 정도였겠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랩탑입니다. 랩탑의 경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G 노트북 2가지를 골랐고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로 아키텍처 성능 면에서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슈 개수라던가 execution 포트 개수라던가 파이프라인 뎁스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S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에 가서 저는 조금 판단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이유가 그냥 계산으로 보면은 분명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가 줄어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LG 노트북 같은 경우 두 개를 합한다고 생각했을 때 620 정도의 크기이고 LG 울트라 PC만을 보면 240 정도의 크기입니다. 약 300, 200여 킬로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는 줄어들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어의 개수가 증가를 했고 또 원래 코어 개수가 증가할 때에는 이제 쉐어드 개수를 증가해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메가에서 4메가 증가를 해줘서 이게 과연 성능에 영향을 조금 잘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럭 프리퀀시를 봤을 때에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능 향상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약 4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 없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 개수가 증가를 했고 쉐어드 캐시 사이즈가 1MB 증가했으므로 이쪽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럭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performance improvement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게 과연 이렇게 메인 캐시 L1, L2의 프라이빗 캐시 크기가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shared 캐시가 1MB 증가한 걸로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의 경우 iMac을 비교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경우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익스큐션 포트에서 거의 3배가량의 증가함을 볼 수 있고요.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를 보시면 오히려 프라이빗 캐시 L1의 사이즈는 줄었고요. 이 L2에서 엄청난 크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56이 5개였다라고 치면 4개였는데 8개가 됐고 이 두 개를 합하면 5개의 256이었는데 8개의 256에 64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이 iMac 2020년형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클럭 프리퀀시 또한 0.5GHz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퍼포먼스 향상을 보이겠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코어 개수가 4개에서 8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shared 캐시 사이즈 같은 경우 6MB에 L4 128MB 정도가 있다라고 제가 찾아봤을 때 있었는데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 20MB까지 오른 게 증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L4 shared 128MB가 혹시 틀린 정보라고 했다면 이게 yes에 갈 것 같은데요. 클럭 프리퀀시도 증가했기 때문에 very high의 성능 증가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성능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 페이지에서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조금 틀린 정보가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약 5년간의 차이 정도에는 공정에 있어서 공정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 L1, L2에서 엄청난 큰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